귀점 명상. 귀점 명상은 마음을 쉬고 마음을 공부하며 마음을 돌보는 수행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귀점 명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귀점 명상 대학 수업 CHMU 실시간 라이브 수업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시작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마음 배우는 명상의 시간, 오늘도 재밌게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채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니카라과에서 이렇게 방송을 오늘 미리 녹음을 합니다. 니카라과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긴 숙소고요. 니카라과에 오는 그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14시간 뉴욕으로 와서 뉴욕에서 다시 마이애미로 3시간 걸려서 그리고 2시간을 잠시 머물다가 경유를 해서 다시 니카라과로 이렇게 왔습니다. 7시간 정도 걸려서. 그리고 또 거기서 여기 니카라과 지금 숙소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거의 저희가 한 2~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니카라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니카라과에 있는 숙소고요. 이지수 박사께서 만드신 숙소입니다. 숙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와이파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녹음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방송을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실시간의 느낌이죠. 똑같죠. 왜냐하면 그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과 녹음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니까 뭐 실시간과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2시간 정도 마음 공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전 운동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벌써 월요일이 되었네요. 월요일 날 여러분 하루 시작하셨는데요. 이곳은 거의 시차가 한국과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또 지구 반대편에서 거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와보니까 큰 나무도 참 많고, 여기는 나무가 거의 한 반년 만에 10피트 정도 자란대요. 3, 4미터 정도까지. 한국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성장력을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와서 이 나무들을 보면서 너무 큰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모두 성금해 주시고 나눔해 주신 금액을 이지수 박사님께 모두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무 심는 그 프로젝트는 6월 달에 시작합니다. 이제 우기가 시작될 때 비가 내리면 여기는 그냥 나무를 그냥 탁탁 가지를 낫으로 딱 쳐가지고 땅바닥에 딱 꼽아 놓는 순간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가 한 1, 2개월 만에 한 2,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무가 자라기에는 너무나 딱 맞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심고 나면은 그 나무 근처에 풀이 자란대요. 풀이 한 3m 정도 자라버리기 때문에, 풀이 자라지 않게 하려면 이 풀이 자라는 순간 나무가 풀이 그늘에 가려가지고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이 나무가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6개월에 한 33,000원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해주면 나무가 풀보다 더 자라면 그때부터는 나무가 이제 성장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인터뷰와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월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은 상태라서 조금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니카라과 현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자, 물 한잔 하시죠. 자,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고슴도치를 봤어요. 고슴도치가 이 숙소 베란다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는데, 그걸 영상으로 찍으면서 야, 정말 고슴도치는 고슴도치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고, 아침엔 또 이 원숭이가 이제 크게 울어서 아침에 잠을 깼는데,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서로 또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해와 달이 서로를 장애하지 않는다. 해와 달은 서로의 위치에서 각자 빛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듯이 여기 와서 보니까 서로 각자의 삶을 모두 잘 살아가는 그런 생물, 존재가 제 눈앞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배려하는 자신의 영역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사님 말씀으로는 퓨마가 내려와 있기도 하고 곰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슴 그리고 등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서로의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겸허하게 이제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 스스로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옛말에 대학생 따라 써볼까요? 대자유인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삶을 산다. 대자유인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대자유인입니다. 이 대자유인이란 말 자체가 해탈이에요. 대자유가 해탈이에요. 그래서 해탈을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있어도 자유롭고 고슴도치가 보여도 자유롭고 나무가 자라도 자유롭고 여기 숙소 안에 그대로 나무가 통과되어 있는 숙소고 원래 있던 돌을 그대로 돌을 버리지 않고 큰 바위가 그대로 여기 숙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걸림이 없구나.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삶을 이지수 박사께서도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와서 이 숙소를 바라보면서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나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나는 대자유인이다. 나는 대자유인이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좋아하는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대자유인입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억지로 더 집착할 필요 없고 싫어한다고 해서 그걸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싫어한다고 해서 자꾸 밀어내면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업이 되어서 더욱더 싫어하는 마음에 집착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좋아하는 것에 집착을 해서 좋아하는 것만 내가 삶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또 집착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행자는 매 순간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런 마음을 지켜보고 학습하는 것. 명상과 실천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깨어있는 거예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기 시습지 불역열호라. 적어볼까요?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 논어의 첫 구절도 그렇고 논어의 마지막 구절도 그렇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니까 이 자체가 우리 삶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배움을 내려놓고 배움에 대해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찌 보면은 삶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공자는 말하고 있어요. 참 의미 있는 얘기죠. 평생 교육이란 말, 우리가 특히나 명상이나 마음 공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평생 동안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역열호라.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맞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명상 공부를 계속해서 서로 재밌게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삶을 살아가면서 약간은 좀 멀리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여기 니카라구아 와서 나무를 심는 것도 그냥 한 해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 지구에 우리 후손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만 사는 지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우리의 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조금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나무를 심으러 이 멀리 30시간이 지나서까지 이렇게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잘 크고 있는지 우리 히파숲이 귀점명상 숲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또 이곳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하루 이틀 이어지다 보면 또 의미 있는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듯이 그래서 항상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멀리 앞으로 봤을 때 오염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구에 안 좋은 환경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항상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논어 11장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죠.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조금은 멀리 봐야 하고 또 멀리 보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현장에 와서 나무 심기 프로젝트의 그 시작인 첫 깃발을 꼽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금 여기 오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무를 100그루를 심으면 거기에서 반타작이라도 하면 좋다고 하셨어요. 반타작이 뭡니까? 50그루라도 제대로 클 수 있으면 그거라도 좋다. 근데 거기에서 50그루가 아니라 10그루라도 100그루를 심어서 10그루라도 나무가 자랄 수 있으면 그걸로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구나. 어떠한 곳에서도 마음을 낼 뿐 그 결과에 대해서 치우치지는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 본문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대학생들도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목표는 분명히 하라. 하지만 어느 것에도 아쉬워하지 말라. 목표는 분명히 하되 어느 것에도 아쉬워하지 말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느 곳에도 머무름이 없이 마땅히 마음을 내고 수행정진해 나가라. 그 여기는 나무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낫으로 딱 쳐서 땅바닥에 진하게 딱 꼽아놓으면 나무가 자란대요. 그만큼 자라는 만큼 풀도 빠르게 자라서 풀이 너무 빠르게 자라니까 나무를 그늘을 만들어 버려서 나무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잘 제거하고 케어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나무를 살리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기, 이제 저희가 이제 기부해 드린 이 비용을 내년에 우기 되면은 모두 그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은 때가 있죠. 때가 있고,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가지를 쳐줄 때가 있고, 잡초를 또 잘라줘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어찌 보면은 소리 지를 때가 있으면 또 묵어놔야 될 때도 있고, 곡할 때가 있으면 또 춤출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입을 열 때가 있으면 입을 다물 때도 있고, 싸움을 할 때도 있으면 또 때론 평화롭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참 어찌 보면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래도 결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고 또 발언하고 우리는 삶을 또 같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 영국의 소설가 있죠, 여러분.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좀, 야, 우리가 그때 그랬었잖아. 이렇게, 야,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그 여행 다닐 때 말이야.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웠던 시기였지만 지나고 보면은 아이고 그것도 뭐 그래도 그럴만 했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그게 웃을 일이지. 고생 많이 했지만 근데 그때 현장에서 가까이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이런 일은 절대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없이 많은 고통과 비극 같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 그냥 비씩 웃을 만한 일이었지. 그때는 그렇게 떠난 사람이 믿고 원망스럽고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다 부질없구나. 내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냥 인연이었는데 그때 그 인연이었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나 멀리서 보면은 희극입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또 비극이죠. 그 당사자에게 그때 그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과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래, 고생했지만 그래도 잘 살았다. 여러분 자녀분들 키우실 때 또는 단칸방에서 월세방에서 참 힘들게 살아갈 때 그때 그 시절 기억나시죠? 그때도 참 어렵게 하루하루 연명해 가며 이렇게 살아가시다가도 이게 시간이 뚝 지나고 나면은 그래 뭐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여러분께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시든 아니면 마음이 힘든 상황에 계시는 그런 상황에 계시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멀리 지나고 보면 이 또한 나에게는 좋은 추억이었구나, 희극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든 상황에 계시더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조금 비추어 보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장 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죠. 10살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20살에는 연인에 움직이고 30살에는 야심에 움직이고 50살에는 탐욕에 움직인다. 공자는 50살에는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알고 60살에는 이순이라고 해서 귀가 순해져서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귀가 순해진다. 40이면 불혹이라고 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장자크 루소는 50살에는 탐욕에 움직인다고 했고 30살에는 야심에 움직이고 20살에는 연인에 움직이고 10살에는 과자에 움직인다 했습니다. 저는 뭐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과자에 조금 움직입니다. 과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몇 살이 되어야, 우리 인간은 과연 몇 살이 되어야 마음 공부를 하고 지혜를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에는 나눔과 봉사, 수행 정진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 최고의 엘리트로 꼽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율곡이입니다. 조선에서 내노라는 엘리트가 바로 이 천재라고 볼 수 있죠. 율곡이 선생이. 이 선생이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예전에는 그 과거 시험, 이제 시험이란 게 있었죠. 과거 시험에 9번을 시험 치면 모두 다 9번을 수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율곡이입니다. 그만큼 이 천재 같은 이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천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재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갔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유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이인은 공자의 그 말씀 중에서 유구사 9가지의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갔다고 해요. 유구사 9가지의 생각을 이제 유가 이제 생각 있을 유자잖아요. 구는 뭔가요? 9가지가 있다. 사는 생각사자니까 9가지를 생각해라. 이걸 자신의 삶의 어찌 보면은 롤 모델, 삶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자, 이 9가지를 오늘 공부해 보면서 명상에 한번 마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잔 하시죠. 네.
자, 그러면 공자의 유구사 이 9가지의 생각을 율곡이인은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마음 공부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사명입니다. 시사명. 이게 무슨 뜻이냐? 눈으로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이게 정견입니다. 정견.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정견. 모든 것을 긍정적이게 바르게 바라보라.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매 순간마다 깨어있고 알아차려라. 그리고 명확하게 제대로 보라. 이게 바른 정견입니다. 시사명.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보고 그리고 감사한 것을 찾아가라. 이게 시사명. 공자가 말한 첫 번째 유구사 9가지의 생각 중에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봐도 공부를 했을 때도 정견, 정사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정견, 바른 견해, 그리고 정사유, 바른 생각 이게 앞쪽에 나오잖아요. 이게 공자의 유구사 9가지 생각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사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따라해볼까요? 나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나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두 번째, 나는 매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게 시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사명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감사와 긍정이에요. 감사와 긍정.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매 순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을 내는 것. 감사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공자의 유구사 9가지의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시사명이다. 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견, 바른 견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구사의 두 번째는 청사총입니다. 청사총. 따라해볼까요? 청사총. 이거는 들을 청이니까 들을 때마다 총명함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듣는 게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도 중요합니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귀가 뱃속에 있을 때 가장 빨리 열리고 죽을 때도 귀가 가장 늦게 닫힙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도 귀가 가장 먼저 열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귀가 가장 마지막에 닫힌다고 해서 마지막에 복음을 같이 외우고 연부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막 하잖아요. 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사총, 들을 때마다 총명함을 생각하라. 이게 이제 다른 뜻으로 본다면 누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칩시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짜증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 사람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 말할 때마다 약간 뭐야 저 인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비하하듯이 듣게 됩니다. 근데 사람을 존중하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든 간에 그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깊이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배려하고 친절하게 스스로 듣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은 참 기분이 좋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만큼 우리의 삶에서 참 고마운 사람이 없잖아요. 보통 배우자나 자식이나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죠. 자꾸. 그래서 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좀 얘기 좀 들어봐. 이런 얘기 좀 하죠. 그만 얘기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어찌 보면 인연인 마음으로 들을 때 들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듣는 마음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듣지 마라. 나는 아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아의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보태어서 더 오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아상으로 듣고 있지 않은가. 듣는데 아상이 제일 중요하죠. 아상이 사라져야 되죠.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내가 판단해서 분별하고 있으면 그 상대방의 얘기가, 듣는 얘기가 마다 내가 꼬투리가 잡게 되죠. 그래서 그러는 건 굉장히 피곤한 얘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항상 내가 분별심을 내려놓고 아상을 내려놓고 들어라. 이게 이제 유구사, 공자의 유구사 중에서 두 번째 청사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색사온입니다. 색사온. 자, 물 한잔 하시죠. 자, 색사온은 무엇인가? 색사온. 자, 여러분이 얼굴에 사람이 관상이란 게 있잖아요. 관상이 좋아야 인생도 펴진다는 말이 있어요. 관상이 뭡니까, 여러분? 얼굴이 40이 넘으면 또 5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살아온 대로 얼굴이 보여요. 살아온 대로.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얼굴빛이 온화하고 밝아야 해요. 그러려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내가 어찌 보면 나쁜 생각을 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는 생각을 하면 그 또한 안색에 나타날 수 있죠. 눈빛에 나타날 수 있어요. 안색은 메이크업을 해서 이렇게 환하게 만들어서 분별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지만 눈빛은 딱 보면 알아요. 눈빛. 그 사람의 눈빛이 맑으냐. 제가 이렇게 스님들이나 수녀님들 이런 분들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의 눈빛을 보면 호수 같아요. 호수. 정말 그 얼굴은 뭐 메이크업을 하고 얼굴은 뭐 이제 피부 관리를 해서 잘 이렇게 관리받아서 좋을 수 있지만 이 눈빛은 관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눈빛. 그래서 눈빛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빛이 색사온이다. 안색, 눈빛. 이것이 온화함을 가져야 돼요. 온화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아, 채화님, 저는 저기 눈빛이 썩은 동태 눈 같아요. 정말 눈빛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클렌즈도 깨보고 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를 바라볼 때 항상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눈빛으로. 표현하지 말고, 표현하면 또 신고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온화하게 저 사람을 아주 평온하게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얼굴이 점점 더 환하게 바뀌어요. 눈빛도 반짝반짝입니다. 눈동자도 새까맣고 아주 깊어요. 그래야 이 얼굴이 펴져야 인생이 또 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너, 리더의 얼굴은 항상 온화하고 그리고 평온하고 그렇게 해야 그 회사가 살아나고 조직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이크업을 해서 안색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평상시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행복하시기를 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날마다 좋은 일이 생기시기를 이렇게 평상시에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의 삶도 점점 더 얼굴도 색사온 그렇게 온화하게 바뀐다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디 계시든 간에 어느 장소든 그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라. 이해되시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대하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내 얼굴 안색도 좋아지고 눈빛도 맑아지고 그리고 내 얼굴에도 온화함이 있어서 하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복을 불러들인다. 얼굴이 펴야 인생이 펴진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얼굴이 펴야 인생이 펴진다. 얼굴이 펴야 인생이 펴진다. 나는 방긋방긋 웃겠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항상 웃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뭐 항상 웃을 수 없죠. 근데 이제 마음을 내는 거죠. 마음을 내다 보면 또 웃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난 절대 안 웃어 하는 것보다 그래도 웃으며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내면 그 또한 어찌 보면 살아가면서 내가 웃을 일이 조금 더 많겠죠. 난 절대 안 웃어. 막
절대 안 웃어 이런 생각하면은 웃을 일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웃으며 살자 이렇게 마음 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노력해 봐요. 웃을 때 항상 이렇게 웃어야 돼요. 이렇게 입꼬리 이렇게 웃어야 돼요. 이렇게 뭐라고요? 오토바이 소리처럼 이렇게 웃어야 돼요. 해보세요. 손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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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은 훨씬 더 기분이 좋아져요. 금세 기분이 좋아졌죠? 여러분이 이렇게 웃으면 엔돌핀도 많이 생겨서 여러분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또 리더이신 분들은 또 직장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님들도 좋아하고 종업원들도 좋아합니다. 맨날 이렇게 툭 쳐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방긋방긋 웃어야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웃을 때 보기 좋잖아요. 이러면 보기 싫죠, 얼굴이. 그러니까 항상 방긋방긋 웃으면서 눈까지 웃어야 되는 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냥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삶에서 하면서 자꾸 노력해야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기 와이파이가 되든 안 되든 이 녹음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거 여기 와서 못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뭐 아무 말 안 하시겠지만은 저는 어찌됐든 이 여러분과의 약속, 우리 기초명상 대학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생전 방송할 때 아니, 한국에서 하든 제주도에서 하든 감기 한번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코맹맹이 소리를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니, 뉴욕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뉴욕의 첫 번째 그 숙소가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비워져 있는 집이었는데 아니, 그 물을 이제 샤워를 하려고 옷을 다 벗고 이제 샤워를 딱 켰는데 처음에 미지근한 물이 나와서 계속 있으면 뜨거운 물이 나올 줄 알았죠. 찬물이 나오네. 근데 옷은 다 벗고 비누칠은 했어. 오 마이 갓. 그래서 14시간을 그 비행기 안에서 있다가 피곤한 몸을 좀 샤워를 따뜻한 물에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또 그날따라 비가 내리고 추웠어요. 또 뉴욕에. 그리고 와서 벌벌 떨면서 찬물에 그냥 그것도 비누를 다 씻었네요. 그래서 몸을 닦고 왔는데 제 방에 또 히터가 잠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추운데 히터까지 안 되니까 찬물에는 씻었죠.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게 추워서. 그래가지고 옷을 3겹, 4겹, 마지막에 파카까지 입었어요. 그래도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잠을 잤어요. 그 다음에 딱 아침에 오한, 몸살, 감기가 왔는데 이건 뭐 다행히 진짜 한국에서 그 감기약을 제가 가져왔어요. 혹시나 몰라서. 그 감기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어요. 지금도 감기약을 먹고 있고 일주일분은. 그래서 생전 감기에 안 걸리고 몸살을 하지 않았던 이 몸인데 나름 그래도 건강하게 제가 잘 살았는데 뉴욕 가서 큰일 하러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래가 코맹맹이 소리하고 전부 다 사람들 걱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참 제가 여러분들 볼 면목이 없어요. 뭐 이 또한 또 좋은 또 뭐 인연이죠. 뭐 인연 이렇게 또 배우는 거죠. 한 번 더 배우는 거죠. 아무튼 뭐 일단은 인연 따라 그렇게 됐고 어저께까지 녹음일을 하기 전까지는 온몸에 몸살이 심해서 정말 거의 시차도 너무 또 시차에다가 몸살까지 나니까 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두드려 맞은 것 같이. 그래서 꼼짝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어요. 저기 침대에. 다른 분들 배 타러 다니시는데 저는 배고 뭐고 영상 찍는 것도 뭐고 막 몸이 꼼짝달싹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샤워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이제 샤워 안 하고 그냥 잤으면은 뭐 발만 씻고 이만 닦고 잤으면 좀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교훈을 또 얻었습니다. 자, 뭐, 자, 저기 쓸데없는 말이었고, 자 계속해서 공자의 유구사, 공자가 하신 9가지의 생각 중에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대학생 적어볼까요? 모사공입니다. 모사공. 요게 뭐냐면은 이 공이 이제 공손하다는 얘기예요. 공손함. 공손함이 뭡니까? 겸손함. 그리고 배려심. 그래서 매사에 또는 용모에, 용모라고 할 때 모자 있잖아요. 모사공. 자신의 외모나 용모에 또는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예절에 항상 공손함을 느끼게 생각하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거,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하는 거, 이거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배려하는 사람, 뭐 남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들, 내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식당 가면 이제 내가 먼저 일어나서 앞치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앞치마를 다 이렇게 준비해 준다든가, 식당에 오신 손님들에게, 같이 오신 손님들에게, 또는 물을 이렇게 이제 좀 따로 준다든가, 수저 세트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온 손님들에게 챙겨준다든가, 이게 다 배려심이고 공손함이죠. 근데 보통 보면은 또 내 것만 딱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물만 딱 따르고, 자기 숟가락만 챙기고, 자기 티슈만 딱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살아가면서 공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배려심을 표현하라. 참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공자는 했습니다. 자, 뭐 너무 중요하죠. 예절이죠. 예절. 사람끼리 서로 이제 별로 안 좋은 인연관계가 되고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경우에 대부분이 서로의 예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모라고 자식에게 막말하고, 내가 자식이라고 부모에게 막대하고, 내 자식이라고 넌 내 자식이니까 이런 말 들어도 돼 하고 말을 막 한다든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배려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이인데 사람에게 더 막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상처를 표현하는 그런, 나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이어서. 근데 보통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아이고 편해서 그랬어요. 근데 편해서, 야 네가 편해서 그렇잖아, 이런 얘기를 또 해요. 편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편할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서로에게 배려해야죠. 편할수록. 편하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편한 사람에게 왜 막대합니까? 편할수록 더 중요한 사람이고, 편할수록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대해줘야죠. 그래야 그 사이가 오래 갈 거 아니에요. 편할수록 공손하고, 편할수록 친절하게 잘 대하자. 막대하지 말자. 자, 5번째 갑니다. 5번째는 언사충이에요. 언사충. 여기는 이제 충이란 것은 우리가 충성할 때 그 충자예요. 그리고 언은 말씀 언자니까 모든 상황에서 진실하게 생각하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정어입니다. 정어.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말하면 정어예요. 바른 말. 어느 곳에서도 치우치지 않은 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어. 그래서 이제 언사충, 말을 할 때는 항상 진실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거짓 없이
믿음이 있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인연을 얻을 수가 있다. 그걸 언사충이라고 한다. 정어라고 한다. 정어의 반대말은 여러분들 항상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리고 있죠. 바로 양설, 이간질하는 말, 그리고 기어, 쓸데없는 말, 잡스러운 말들, 그리고 악구, 폭력적인 말, 욕하는 말, 그리고 망어, 거짓을 일삼는 말들을 경계하라. 그 반대가 바로 언사충이다. 정어다. 말에는 항상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저 사람 말은 못 믿어.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 평상시에 말하면서 자꾸 속이고 그렇게 한 경우가 쌓이면은 그 사람 말할 때마다 뭔가 의심이 올라오고 믿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정말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최원 씨를 믿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제가 실망스러울까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송을 이 상황에 하는 것도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의 믿음이거든요. 귀점 명상 대학은 여러분과 학생과의 제가 진실된 믿음이 없으면 깨지면 이걸 제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같이. 나는 믿음이 있는 말을 한다. 나는 진실함을 말한다. 나는 진실하고 믿음을 있는 말을 한다. 믿음이 있는 말을 한다. 이 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째입니다. 사사경이라고요. 사사경. 여기서 이제 사사경은 뭐냐면 공경스러운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공손함이 있었는데 요거는 좀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일을 해라. 모든 일을 공경하라.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김밥 장사를 해요. 김밥을 먹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끔 내가 이것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에 대한 공손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택시 드라이버다. 택시 기사님이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찾아오는 오늘 많은 택시 손님들에게 최소한의 공경함과 평온함을 선물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에 임해야 된다. 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셰프예요. 음식을 만들 때마다 하나하나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이 공경과 음식에 대한 공경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내가 뭐 쓰레기 청소를 하는 청소부입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하나하나를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이 일하는 거 이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더욱더 의미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법문을 하고 명상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한 걸 공경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1500개가 되는 이 댓글을 다 확인하고 하트를 눌러가며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드리고 소통하지 않겠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이게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은 3000개씩 돼버리기 때문에 손에 지문이 사라질 정도. 그래서 바쁜 일이 있어도 화장실에 앉았어도 이걸 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댓글 하나에도 여러분을 공경하고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서로 간의 믿음으로 이걸 이제 기점 명상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은 사람에게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서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건 일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종업원이 있다 싶시다. 커피숍을 하는데 종업원 한 명에도 너무 막대하는 마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종업원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종업원한테 막 대하는데 종업원이 손님들한테 공경스럽게 할 리가 있습니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특히나 내 손아래 사람들, 직원들이나 또는 종업원분들이나 또는 후배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도 특히나 배우자들에게도 이렇게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대하면 나도 공경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7번째로 가보겠습니다. 7번째는 의사문입니다. 의사문. 의사문은 무엇이냐? 의문이 들면 질문을 해라 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질문이 없으면 답이 없죠. 아이들 보면 엄청나게 질문 많이 하죠. 요건 뭐예요? 저거 뭐예요? 요건 왜 그래요? 저거 왜 그래요? TV 보면서도 쫑알쫑알 계속해서 질문하죠. 아이는 질문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질문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남기고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있으므로 또 여러분에게 제가 또 이 강연을 할 수 있고, 그 질문 많이 하세요. 어떠한 질문도 좋고. 그래서 조금 의심이 들고 이문이 생기면 나는 질문하겠다. 매 순간마다 질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약간 중도가 필요해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나만 계속 질문해. 그거 오버해. 그러니까 분위기를 봐가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사람들 질문 안 한다고 내가 계속 질문하는 것도 그 남들에게는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도 이렇게 딱 정해서 한두 가지 딱딱 하고 계속해서 질문만 하는 것도 서로의 인연관계에서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그 중도도 잘 지켜야 된다. 하지만 질문은 스스로를 성장하게 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누군가에게 물을 사람이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제 자신에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준비물을 준비 못 해갔는데 채환아 많이 슬펐지. 너는 왜 준비물을 준비 못 해갔어? 그러면 뭐 이제 일주일에 용돈이 얼마여서 준비물을 준비하면 일주일에 용돈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랬어. 그러면 일주일에 용돈을 더 벌면 되잖아. 난 지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초등학교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지? 뭐 알바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초등학생들이 알바를 못하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구두를 닦을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다만 하루에 1,000원, 2,000원이 더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딱 시작한 게 오락실 청소였어요. 오락실 청소. 태양 오락실 청소. 저희 집 앞에 바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대구 남부정류장 옆에 이제 만촌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에 저희 집 바로 앞에 저희 집 이제 제가 자취할 때 그 앞에 오락실이 하나 있었어요. 꽤 큰 오락실이었어요. 태양 오락실이라고.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죠. 이제 오락 가끔씩 하다가 오락실 사장님이 이제 바로 집 앞에 사람이니까 인사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툭 얘기를 해봤죠. 9시 되면은 보통 그때 그 오락실을 문 닫았거든요. 문 닫으면은 사장님 9시 문 닫으면 혼자 사장님이 돈 그 잔돈 빼고 돈 두루루루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청소하면 이제 저는 브라운관 닦고 바닥 청소하고 그걸 혼자 다 하시면 힘드니까 제가 하루에 1시간만 밤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쭤보니까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저걸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 벌었어요. 한 달에 5만 원. 그걸 매일매일 했으니까. 근데 뭐 저에게는 1시간 정도 일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오락실 사장님이 퇴근하고 나면 그 오락실에 오락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야 정말 그때
스트레이트 파이터하고 막 테트리스하고 너구리, 제비우스, 뭐 1080인가 막 1950인가 뭐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구리는 거의 끝판까지 갔었고, 막 스트레이트 파이터 같은 경우는 게임이 싸우는 거란 말이죠. 싸우면 내가 밤새 연습해가지고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대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이겨버렸죠. 왜냐하면 밤에 저는 연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참 뭔가 돈을 버는 거 5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락을 하면은 돈을 5만 원씩 쓰니까 막 한 달에. 그러니까 오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네 그때. 그리고 그때는 이 오락실에서 가방을 훔쳐가는 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오락하다 보면 오락실 위에 가방을 이렇게 또 던져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락 막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이. 정신이 없으면은 그 학교 아이들이 몰래 그 가방을 다 가져가요. 좀 좋은 가방은. 딱 가져가서 뒤에 공동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막 펴봐요. 펴보고 이렇게 돈은 가져가고 막 그랬어요. 좋은 신발 같은 것도 가져가고. 그래서 저한테 한 명 잡혔잖아요. 오락실에서 자꾸 가방이 없어지니까 오락실 아저씨께서 그 가방 좀 없어지는데 가방 없어지는 것 좀 도둑놈 좀 잡아봐라 채원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매 눈으로 딱 바라보는데 한 놈이 딱 자기 가방 딱 올려놓고 다른 가방을 탁 가져가네. 그대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저 멀리 뛰어가가지고 날라차기로 뻑 차고 막 둘이 막 야 이 자식아 하면서 이제 막 그 경찰서 신고하니 많이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그때는 참 혈기왕성했어요. 그때는 무서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제가 좀 와일드했었어요. 어릴 때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명상을 하고 얼굴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바뀌었지만 얼굴이 아주 부드럽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1997년도에 제 기사 사진을 우리 귀점 명상 센터 오시면 볼 수 있거든요. 기사 전부 다 못 알아봅니다. 진짜 명상을 하면 얼굴이 바뀌는가 봐. 자꾸 그때는 웃음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때는 무조건 이렇게 눈빛도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소처럼 눈빛이 이렇게 크게 떠가지고 네가 가방 가져갔나 이런 식이야 하면서 막 온나 니 뒤졌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랬던 그 시절. 진짜 혼자 살다 보니까 어릴 적에 살다 보니까 이제 힘이 없으면 진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싱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쿵호도 하고 어릴 때부터 담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공동묘지 같은 데 가고 막 공동묘지에서 밤에 막 뛰다니고 미친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담력을 키워야 된다. 나는 누구에게나 다 이길 수 있다. 나 스스로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막 밤마다 뛰어다녔어요. 막 무조건 뛰어다니고 산도 뛰어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진짜 무서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체력장을 하면은 600명 중에 체력장을 제가 항상 1등 했으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그만큼 운동 그리고 뭐 도전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약간 집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뭐 쓸데없는 얘기 또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8번째로 가겠습니다. 8번째. 분사난입니다. 분사난. 자, 요건 뭐냐면은 이제 노여워할 때, 분노를 일으킬 때, 화낼 때, 화를 내고 나면 나에게 뭔가 찾아올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가 독이잖아요. 화가 독이란 말이죠. 내가 분노를 일으키는 순간 그 이후에 뭔가가 나에게 닥쳐온다, 어려움이 이어진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 분노는 인과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화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의 화를 내는 사람이 일단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두면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과의 인연이 또 안 좋아져요. 물론 뭐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화를 내고 안 내고 살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화가 안 나니까. 이해가 안 되나? 화가 안 나잖아요, 보통. 이거 화가 날 수 없잖아요. 그냥 아이고 조금 뭐 이런 마음이 생기네지 화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람이 이제 화가 나는 순간 그 이후로 나에게 닥쳐올 어려움을 항상 잊지 않는 거. 그러면 화를 내는 순간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차님 그래도 제가 화를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팁. 화 내라 그러면 참지 말고. 화를 내는데 두 번째로 바로 사과해라. 바로 사과하고 바로 알아차려라. 미안해. 화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화냈네요. 미안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 화를 많이 내. 그 자식에게 화내면 바로 사과하세요. 화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바로 사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에게 화내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때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은 이제 다음에 이 화내는 것이 계속해서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화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사과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화내는 게 조금 주춤하게 돼요. 그래서 화낼 때마다 나에게 닥쳐올 좋지 않은 상황을 기억하라. 화낼 때 제일 좋은 거는 호흡이에요. 이놈의 하다가 코로 깊게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따라해 봅니다. 화낼 때는, 화가 날 때는 호흡하라. 화가 날 때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라. 화가 날 때는 한 템포 쉬어라. 이 화가 나는 순간에 잠깐 쉬고 한 템포를 늦추어가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이게 마음의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강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잠깐 딱 치면서 미소 지면서 딱 말을 죽이고 자신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산안이라고 있습니다. 화내는 거 정말 안 좋아요. 화내는 거. 자, 마지막에 9번째 가겠습니다. 견득사의. 견득 사의. 뭔가가 득을 볼 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불로소득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가 도와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를 생각하라?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가? 다음에 이걸 통해서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반드시 되갚아야 돼요. 이게 정당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갑자기 지금 돈이 뭔가 생겼다. 내가 이것을 정당하게 벌었는가? 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나에게 큰 선물을 줬다. 근데 그게 뭔가 좀 부담되는 선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받았을 때 좀 불편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받는 선물도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도 뭔가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뭔가 이득을 보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것을 받았을 때 정당하게 받았는가? 그리고 또한 내가 뭔가 큰 도움을 받았을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득을 보는 세상에 불로소득이 생겼다면 나눔을 하고 봉사를 통해서 이것을 세상에 좀 환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해서 돼서 뭔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존재가 도와줘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제가 지금 니카라과 와 있잖아요, 여러분. 니카라과 와 있는데 한국에서 비행기가 뉴욕까지 왔잖아요. 왔고 뉴욕에서 다시 마이애미로 비행기가 갔어요. 2시간 대기, 3시간인가 2시간 대기하다가 또 거기서 비행기 타고 7시간을 6시간인가 니카라과로 왔잖아요. 그리고 니카라과에 도착한 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니카라과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쇼츠 영상에도 올렸지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들어오는 길이 비가 오면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냥 냇가를 지나고 차가 한 번을 내려가지고 기사님이 이걸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를 지켜보고 천천히 이제 운전해서 왔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무 심어놓은 곳은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도움을 통해서 비행기의 도움과 자동차의 도움과 말의 도움과 그리고 날씨의 도움 있죠. 날씨가 제일 컸죠. 비가 오면 이 도로가 다 유실돼 버리니까. 여기는 비가 오면은 여러분 한국에 있는 비나 이런 게 다르고 어떤 비냐면은 그냥 바게스로 퍼붓는데요. 그래서 차 이렇게 오다가 와이프가 이렇게 제일 빠르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된대요. 비가 오면은 그냥 서서 비가 그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도로가 다 유실되기 때문에 다른 도로의 길을 찾아서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차나 말을 이제 타야 되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 니카라과 온 거는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모아주셔서 그걸 전달하러 나무 심기하러 오긴 왔지만 이 모든 것도 여러분들의 나눔과 후원 덕분이기도 하고 비행기 덕분이기도 하고 자동차 덕분이기도 하고 말 덕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이걸 또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이 지금 노트북의 녹화 기능과 느리지만 3G의 이 와이파이가 있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이게 업로드 되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뭔가 이득을 받은 거잖아요. 본 거잖아요. 뭔가 도움이 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내가 감사함을 잊지 않는가. 이게 견득사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득사의. 근데 이 내용들 중에서 공자가 말한 이 9가지의 생각, 이 율곡 이이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했던 이 9가지의 이 마음의 관점, 살아가면서 지금 어찌 보면은 정신과 같은 9가지 정신이 대부분 다 감사와 긍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명상을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감사한 거, 감사 명상, 긍정 명상. 긍정 명상이 뭐예요?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진다. 나는 조금씩 좋은 일이 생긴다. 나는 조금씩 건강해진다. 나아진다. 좋은 일이 생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 다 긍정적인 명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감사 명상. 매일 모든 순간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기와 몸살이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으로 녹음을 할 수 있고 코맹맹이 소리지만 여러분에게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이 자체 감사함. 제가 여러분에게 저 감기 걸렸고 몸살이고 이 와이파이도 안 좋고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도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채환님 몇십 시간씩 가스타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시고 나이도 있는데 이제 그냥 외국에는 돈을 붙이시고요. 국내에서 제주 한국에서 하는 것도 스케줄이 많은데 본문도 10개 도시에서 하시면서 힘드는데 뭘 그렇게 해외까지 나가서 캄보디아니
니카라가니 뉴욕이니 극하고 계세요. 이제 나이 생각하세요. 지금 건강관리 잘해야 재환님, 우리도 오랫동안 재환님과 같이 명상하고 나눔하고 봉사하죠.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 그분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보고 댓글을 보고 아이고 내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말씀 잘 새겨 듣고 잘 조심하도록 하고요. 벌써 9가지를 다 했네요. 9가지 다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시사명, 눈으로 볼 때 매 순간 감사하고 긍정적인 것을 찾고, 정사총 두 번째, 항상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긍정적인 것을 또 찾고, 그리고 색사온 또 내 얼굴에 항상 긍정적이고 평온하고 온화하고 감사한 얼굴로 세상을 바라봐야 인생이 펴지고, 네 번째 모사공, 항상 용모에도 감사하고 겸손하고 공손함을 지키고, 다섯 번째 언사총, 말을 할 때는 항상 공손하고 감사하고 진실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사사경, 항상 일할 때도 대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직장에서도 항상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공경스럽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곱 번째 의사문, 모든 질문을 할 때도 질문 속에서 내가 찾고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해답을 만들어가는, 어느 곳에서도 결정하지 말고 다만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질문이 이제 구도자의 길이에요. 사실 질문 자체가 뭔가를 구하는 거거든요. 뭘 구한다? 의문을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겨야지 뭔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공부하는 자세를. 자, 여덟 번째 분산한, 화가 날 때는 이미 그것이 화가 곧 인과를 부를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연법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견득사의, 내가 이득을 볼 때는 조금 나누고,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좋은 일에 대한 값어치를 꼭 세상에 하라.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시하고 사랑을 베풀고 11조를 내고 자비를 베풀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의 마음 공부는 율곡이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했던 9가지의 생각 공자의 이 유구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반복해야 되니까 뭐 여러분 생소하시잖아요. 들어보긴 들어봤지만 제가 또 어느 법문하면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또 오늘은 좀 자세히 이렇게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또 공부하게 되는 또 인연이 되었네요. 고맙고 감사하고 덕분입니다. 자, 오늘의 법문은 강연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절을 이제 해야 되겠죠.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여기서 한번 보자. 여기 제가 베개로 해서 절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절 준비하시고요. 베개로 저는 해서 절 준비할게요. 그대 지금 진정으로 행복한가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즐거움이 행복. 태어나서 맨 처음 라디오를 듣던 날, 난생 처음 세상을. 자, 그러면 절 수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수행. 소리가 여러분 잠시만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림하면서 절을 합니다.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절할 때마다 비워내며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림하면서 절을 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 땅에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절합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맛을 볼 수 있는 혀가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이 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모든 인연에 자비로운 마음을 내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밝은 마음을 내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평화로운 마음을 내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고자 발언하며 절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에 충실하게 살고자 발언하며 절합니다.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고자 발언하며 절합니다.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일어나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아프고 우울한 마음이 치유되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근심 걱정은 부질없음을 깨닫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호흡할 때마다 알아차리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걸을 때마다 욕심을 피워내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애착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앞서가는 마음을 알아차리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순리대로 살아가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겸손하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자애롭게 살아가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여여하게 살아가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집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마음을 챙기는 공부를 놓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어떤 견해도 고집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모든 존재에 너그럽게 살아가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평정심을 유지하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온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온전히 지혜롭게 살아가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상처받은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잊고 살아온 업을 사죄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상처를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거짓말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탐낸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킨 이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로 상처를 주었던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아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내가 곧 희망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내가 곧 축복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내가 곧 사랑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이 생의 모든 것이 덕분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이 생의 모든 것이 감사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희망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 순간 축복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 순간 덕분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 순간 사랑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 순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 순간 깨어있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매 순간 피워내며 절합니다. 매 순간이 기적의 순간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 순간 감사함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이 세상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한 마음 참여하며 절합니다. 매일매일 모든 게 좋아짐을 감사하며 절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김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임을 감사하며 절합니다. 날마다 희망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김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임을 감사하며 절합니다. 날마다 희망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백팔배 절을 하매 게으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자,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온하시기를 희망하며, 또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이 평화롭게 마무리되고 자연재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인간들과 생물들이 평화로운 삶을 되찾기를 바라며 이 마지막 절 함께 올립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하시죠. 여기 지금 원숭이가 많이 이렇게 우는 소리하고 새 소리,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시겠지만. 자, 이제 명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상으로. 자,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영상 40도 정도인데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선풍기가 위에 돌고 있긴 한데, 그래서 조금 덥긴 덥습니다. 여기 지금 땀이 지금 온몸에 주르르 흘러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함께 명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트레칭부터 해야죠. 자, 앞으로 쭉 하나,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후, 다시 한번 후, 자, 위쪽으로 후, 코입 호흡 한쪽으로 당기고 뒤로 젖히면서 코입 호흡 자, 한쪽으로 지그시 넘어가면서 반대편 무릎 들리지 않게끔 코입 호흡 자, 반대편 한번 당기고 코입 호흡 자, 쭉 내려가서 코입 호흡 두 번 깍지 펴고 쭉 하늘로 머리 뒤로 젖히고 코입 호흡 세 번 편안하게 이제 명상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무릎 위에 손을 올려도 좋고 단전에 손을 모아도 괜찮습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고 왼쪽 어깨에 힘을 편안하게 빼고 오른쪽 어깨도 힘을 편안하게 빼고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다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다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후 편안하게 눈꺼풀에 힘을 빼고 눈을 편안하게 감아줍니다. 입은 조용히 다물고 혀끝은 입천정에 부드럽게 닿게 하고 오로지 코로만 편안하게 호흡을 해봅니다. 코로만 편안하게 호흡해보세요. 코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코로 깊게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십니다. 편안하게 후 입으로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입으로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합장해도 좋고 종교에 따라서 손의 모양을 다르게 해도 좋습니다. 가슴을 포근히 감싸줘도 좋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은 각자의 종교에 기도하시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감사한 마음을 기도하면 좋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행정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개선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좋아집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깊은 감사의 마음을 10초 동안 내어봅니다.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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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로 깊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두 손을 천천히 내려줍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고 조용히 눈을 떠서 바닥을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고 오늘의 수행정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 인력책을 안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그 부분은 각자 우리 대학생분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고 덕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여기는 지금 낮이라 새소리가 좀 여러분들 나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 계신 곳은 새벽 이제 12시가 다 되었네요, 벌써. 자,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일 화요일은 제가 이제 뉴욕에, 니카라과에서 뉴욕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새벽 4시 정도에 니카라과에서 이제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10시 방송은 제가 아침에 일찍 할 수 있을 예정이거든요. 새벽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화요일은 또 생방송으로 뉴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각자의 자리에서 또 희망을 만들며 살아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기부해 주시고 나눔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가족분들, 인연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작 나눔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댓글로 인사해 주시고 우리 기점명상대학 4기, 5기, 6기, 7기, 8기 그리고 예비 9기 학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 그 9기가 이제 신청이 거의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또 12월부터 또 파이팅해서 우리 9기 학생분들 열심히 또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입꼬리 올리고 잘 자요. 잘 자요. 고맙습니다. 그대 지금 진정으로 행복한가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즐거움이 행복이죠. 그래 가자 일어나 저 희망 속으로. 그래 가자 만들자 희망 나스타나. 희망 희망 희망. 오늘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가로등이 이 삼거리에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드디어 켜졌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원몰 이쪽으로도 가로등 만들고 있습니다. 물. 가로등 만드는 이유가 이제 우선은 어린이 위한 안전죠. 안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강력한 이유가 그 어린이 보호이잖아요. 그때 뭐 어린이성 그런 성폭행 당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근데 가로등 생기고 나니까 그런 거 지금 하나 그런 사건은 없어지고. 네. 이렇게 우리 기천 가족들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기부해 주신 5만 원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비용이 됩니다. 가로등 쓰니까 어떠세요? សប្បាយចិត្តជាប្រវត្តិធ្វើការពេលយកទៅបញ្ចេញម៉ូតមានសុវត្ថិភាពសម្រាប់អរគុណច្រើន 예.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오토바이도 그렇고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래요. 여기가 좀 위험한 곳인데 여기 가로등이 없다라는 게 가장 위험한 곳이니까. 자, 지금 여기가 꼭트너 초등학교 우리가 함께 만든 100개의 가로등이 서 있는 곳인데요. 학생이 지나가는데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여기 아이가 지금 가방을 메고 하교길에 지금 자전거 타고 가고 있네요. 저기 없다면 얼마나 깜깜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바로 어린이 11살 된 어린이 성폭행 당하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영어 학교 끝나고 조용한 데 오다가 밤에 깜깜하니까 안 나가부터 성폭행했고, 그래서 이 소식 듣고 너무 마음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신 거잖아요. 부탁한 거는 아이들 위한 희망하는 불빛으로 이렇게 가로등 해주시면 희망 지킴이.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도 있고. 네, 이곳이 바로 2021년도에 만든 3호우물인데 이곳에도 우리 꼭다짠 초등학교 학생 200명 아이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3호우물이 여기 도착했습니다. 원래 우물은 이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우물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저렇게 멋진 우물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과 인프라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물이 아주 정수된 물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우물 저렇게 잘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깨끗한 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전에 이걸로 사용했답니다. 예, 아주 희망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희망을 파는 사람들과 캄보디아 우리 꼭트넛 빌리지 어큰트라 아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원, 투, 쓰리, 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One more.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